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저는 평범한 60대 남성입니다. 이름은 김종호라고 하죠. 공무원으로 35년을 일하고 은퇴한 지 3년째입니다. 아내 명순이와 결혼한 지 올해로 40년이 되었고요. 딸 둘을 키워 모두 출가시켰습니다. 큰딸 은정이는 34살에 좋은 사위를 만나 결혼했고, 작은딸 은희는 아직 미혼이지만 직장 다니며 잘 살고 있어요. 은퇴 후에는 집에서 책도 읽고 가끔 동네 어르신들과 바둑도 두면서 그럭저럭 평온한 노후를 보내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손자 녀석이 가끔 놀러와서 하라바, 하라바 하며 매달릴 때면 이것이 인생의 완성이구나 싶기도 했고요. 그런데 말입니다. 어느 날 정말 우연히 제 인생이 송두리째 뒤바뀔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날은 평범한 화요일이었습니다. 아내가 시장에 나간 사이 저는 침실 정리를 하고 있었어요. 옷장 정리를 하다가 맨 밑칸에 낡은 상자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이게 뭐지? 상자 안에는 낡은 일기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분명 아내 명순이의 글씨였어요. 처음엔 그냥 덮으려 했습니다. 부부라도 사생활은 존중해야 하니까요. 하지만 호기심이라는 게 참 무서운 거더라고요. 그냥 한 번만, 한 페이지만 보자는 마음으로 3월 15일, 오늘도 그분을 만났다. 오랜만에 가슴이 두근거린다. 이런 기분을 느낄 수 있을 줄 몰랐다. 종호는 절대 모를 것이다. 그 순간 정말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40년을 함께 산 아내가 다른 남자를 만나고 있다는 뜻이잖아요. 떨리는 손으로 다른 페이지들을 넘겨봤습니다. 3월 22일, 오늘은 카페에서 2시간이나 이야기했다. 그분 말을 들으면서 내가 아직도 여자구나 하는 생각이 든다. 4월 5일, 손을 잡아주실 때 전기가 흐르는 것 같았다. 이런 게 사랑인가? 더 이상 읽을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 집에서, 우리 침대 옆에서 아내는 다른 남자를 그리워하며 일기를 써왔던 겁니다. 그날 밤부터 저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아내와 마주 보고 저녁을 먹으면서도 그 일기장 내용이 자꾸만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여보, 오늘 어디 다녀왔어? 시장 다녀왔지. 왜? 그냥 궁금해서. 아내는 평소와 다름없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제 눈엔 모든 게 의심스러워 보이기 시작했어요. 화장을 조금 더 진하게 한 것 같고, 옷차림도 예전보다 신경 쓰는 것 같고, 며칠을 고민하다가 결국 결심을 했습니다. 직접 확인해 보겠다고. 아내가 친구 만나러 간다며 집을 나선 다음 날, 저는 멀찍이서 따라 나섰습니다. 60이 넘은 나이에 아내 뒷조사를 하다니 제 자신이 초라했지만 그래도 진실을 알고 싶었어요. 아내는 시내 번화가의 한 카페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길 건너편에서 망원경으로, 그냥 멀리서 지켜봤어요. 그리고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아내가 반갑게 손을 흔들며 맞이한 상대는 바로 우리 큰사위 박준혁이었습니다. 제 큰딸 은정이의 남편 말입니다. 34살에 제가 딸처럼 생각해온 그 사위가 처음엔 혹시 가족 일로 상의하는 건 아닐까 하고 생각해봤습니다. 그럴 수도 있잖아요.
큰딸이 요즘 육아로 힘들어하니까 시아버지인 제게 먼저 상의하려고. 하지만 그들의 모습을 자세히 보니 그게 아니었습니다. 손을 맞잡고 있었어요. 그냥 악수가 아니라 연인들이 하는 그런 손잡기였습니다. 아내의 얼굴엔 제가 20년 동안 보지 못했던 미소가 떠 있었어요. 그렇게 행복해하는 표정을 언제 마지막으로 봤는지 기억도 안 나더라고요. 저는 그 자리에 1시간 넘게 서 있었습니다. 그들은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하고 웃고 마치 새로 사귄 연인들처럼 행동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제 머릿속은 완전히 하얗게 변했습니다. 내 아내가 내 사위와 그것도 내 큰딸의 남편과 집에 들어와서도 한동안 넋을 놓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그날 밤 아내가 돌아왔습니다. 여보, 나왔어. 친구랑 오랜만에 만나서 시간 가는 줄 몰랐네.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정말 토가 나올 것 같았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태연하게 거짓말을 할 수 있을까요? 어떤 친구? 고등학교 때 동창이야. 김미영이. 알지? 또 거짓말이었습니다. 김미영은 작년에 캐나다로 이민 갔거든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저는 매일 지옥 같은 시간을 보냈어요. 밥맛도 없고 잠도 안 오고. 그런데 더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아빠, 나 은정이야. 시간 있어. 상의할 게 있어서. 큰딸 은정이가 전화를 했어요. 목소리가 많이 가라앉아 있더라고요. 무슨 일이니? 아빠, 준혁이가 요즘 이상해. 자주 나가고 전화도 몰래 받고. 혹시 다른 여자 있는 거 아닐까? 그 순간 제 입에서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딸아, 내 남편이 만나는 여자는 바로 내 엄마야. 하지만 그 말을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 후로 일주일이 더 지났습니다. 저는 아내와 사위의 만남을 몇 번 더 목격했어요. 그들은 점점 대담해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은 손을 잡고 공원을 산책하더니 또 어느 날은 모텔 앞에서 망설이는 모습도 봤습니다. 그때 정말 뛰어나가서 둘 다 잡아 끌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럴 수도 없었어요. 그러면 우리 가족이 완전히 박살 나버릴 테니까. 그러던 중 큰딸 은정이가 또 전화했습니다. 아빠, 나 정말 못 참겠어. 준혁이 뒤를 밟아볼까 해. 확실히 하고 싶어. 은정아, 그런 건 하지 마라. 괜한 오해일 수도 있잖니. 아빠는 왜 맨날 그래? 내가 이렇게 힘들어하는데. 딸의 목소리에서 절망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정말 죽고 싶었어요. 전화 끊기는 소리, 그리고 그날 밤 아내에게 물었습니다. 명순아, 요즘 뭔가 달라진 것 같은데. 뭐가? 표정도 밝아지고 화장도 예쁘게 하고. 좋은 일 있어? 아내는 잠깐 당황하는 듯 하더니 이렇게 말했어요. 아무것도 없어. 그냥 나이 들어서 조금이라도 예쁘게 살려고 하는 거지. 그 말을 들으면서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 상황은 곧 터질 거라고. 운명의 날은 그 다음 주 목요일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평소처럼 집에 있었어요. 아내는 또 친구 만나러 간다며 나갔고요. 그런데 갑자기 현관문이 벌컥 열리면서 큰딸 은정이가 뛰어들어왔습니다. 아빠, 아빠, 어디 있어? 은정아, 왜 이렇게 급하게? 아빠, 아빠, 엄마가. 딸의 얼굴은 완전히 하얗게 질려 있었어요. 눈이 벌겋게 충혈되어서는 은정아, 진정하고 무슨 일인지 말해봐. 아빠. 나, 준혁이 뒤를 밟았어. 그런데, 엄마가 준혁이랑 둘이서 그 순간 제 다리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결국 터지고 만 것입니다. 모텔에서 나오는 걸 봤어. 아빠, 우리 엄마가 내 남편이랑 어떻게 이럴 수 있어? 딸은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아 울기 시작했어요. 저는 뭐라고 위로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사실 저도 이미 몇 주 전부터 알고 있었다고. 그 말을 어떻게 알 수 있겠어요? 1시간 후 아내가 돌아왔습니다. 평소와 똑같이 밝은 표정으로. 여보, 나왔어. 은정이 왔네. 무슨 일이야? 아내는 거실에 앉아있는 저희 부녀를 보고도 별로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은정이가 벌떡 일어나더니 엄마, 어디 다녀왔어? 응, 친구 만나고 왔지. 왜? 어떤 친구? 김미영이. 와, 왜? 자꾸. 거짓말하지 마. 김미영 이모는 작년에 캐나다 갔다고. 그 순간 아내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은정아. 뭘? 엄마가 준혁이랑 모텔에서 나오는 거 다 봤어. 내가 직접 봤다고. 아내는 그 자리에서 덜썩 주저앉았어요. 더 이상 변명할 수도 없었겠죠. 엄마, 어떻게 아빠한테 이럴 수 있어? 그것도 내 남편이랑. 그날 밤은 정말 지옥이었습니다. 은정이는 계속 울면서 소리를 질렀고 아내는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빌었어요. 저는 그냥 가만히 앉아서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볼 뿐이었습니다. 명순아, 왜 그랬어? 마침내 제가 입을 열었을 때 아내는 고개를 들지 못했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왜냐고 물었잖아. 40년을 함께 살아온 우리가 뭐가 부족했길래. 여자로서 다시 사랑받고 싶었어. 종호야, 우리 언제부터 남남처럼 살았어? 언제부터 그냥 같이 사는 가족이 되었어? 그 말을 들으면서 제 마음 한구석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정말로 우리는 언제부터 부부가 아니라 그냥 가족이 되어버린 걸까요? 그렇다고 하필 내 사위랑 은정이 남편이랑 처음엔 그냥 가족으로만 생각했어.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그 사람이 나를 여자로 봐주는 게 느껴졌어. 오랜만에, 정말 오랜만에 설레는 감정을 은정이가 다시 울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나는 어떡하라고? 내 아이는 어떡하라고? 그 후 일주일 동안
우리 집은 완전히 엉망이 되었습니다. 사위 준혁이는 그 다음 날부터 집에 들어가지 않았어요. 큰딸 은정이도 아이를 데리고 친정에 와서 지내고 있고, 아내는 하루 종일 방에만 틀어박혀서 나오질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사위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아버님, 죄송합니다. 준혁아, 변명할 생각은 없습니다. 제가 정말 미쳤었어요. 목소리가 많이 상해 있더라고요. 어머님과는 진짜 사랑하는 사이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와서 생각해보니 모든 걸 망쳐버렸네요. 은정이도 아버님도 우리 가족 모두를 이혼하겠습니다. 은정이한테 전해주세요. 모든 게 다 제 잘못이라고. 위자료도 양육비도 다 제가 책임지겠다고. 그렇게 전화는 끊어졌습니다. 며칠 후 저는 아내와 진지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명순아, 우리 이제 어떻게 할까? 종호야. 나 정말 미안해. 어떻게 용서를 구해야 할지. 용서 얘기는 나중에 하고 지금 당장 정해야 할 게 있어. 은정이는 이혼하겠다고 해. 준혁이도 모든 책임을 지겠다고 하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할 건데? 아내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어요. 종호야. 나는 내가 결정해줬으면 좋겠어. 나는 이제 뭘 해야 할지 모르겠어. 그 말을 듣고 저도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40년을 함께 산 세월. 그게 다 거짓은 아니었잖아요. 중간에 사랑이 식었을지는 몰라도 정말로 사랑했던 시절도 있었고. 하지만 이번 일로 우리 가족이 다 망가져 버렸어요. 결국 저희도 헤어지기로 했습니다. 이혼까지는 아니어도 당분간 떨어져서 지내기로 한 거죠. 아내는 시골에 있는 친정 쪽으로 내려갔고 저는 혼자 집에 남았습니다. 큰딸 은정이는 정말 힘들어하고 있어요. 아직도 이 상황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죠. 손자 녀석은 아빠가 왜 안 오는지 자꾸 물어봐서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가끔 그 일기장을 다시 꺼내서 읽어봅니다. 오늘도 그분을 만났다. 오랜만에 가슴이 두근거린다. 그 글씨를 보면서 생각해봅니다. 내가 아내를 언제부터 여자로 보지 않았을까? 언제부터 우리는 그냥 같이 사는 가족이 되어버렸을까? 물론 아내가 한 일을 정당화할 생각은 없습니다. 하지만 정말로 조금도 이해할 수 없는 일은 아니에요. 60이 넘은 나이에도 여자로서 사랑받고 싶다는 마음, 그게 그렇게 이상한 일일까요? 지금 저는 혼자 살고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혼자 밥 먹고, 혼자 TV 보고, 혼자 잠자리에 들어요. 가끔 은정이가 손자를 데리고 와서 밥을 해주지만 예전 같은 분위기는 아니죠. 손자 녀석이 할아바, 할머니는 언제 와? 하고 물으면 정말 가슴이 아픕니다. 할머니는 조금 멀리 가셨단다. 언제 올지는 할아바도 모르겠어. 청취자 여러분, 저는 이 이야기를 통해 무엇을 말하고 싶었던 걸까요? 사랑이란 게 정말 어려운 것 같아요. 젊을 때는 열정적으로 시작했던 사랑도 시간이 지나면서 식어가고 어느 순간에는 습관이 되어버리죠. 하지만 그 습관마저도 소중한 것이었구나 하는 걸 잃고 나서야 알게 됩니다.
혹시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부부들이 있다면 오늘 밤에라도 서로를 다시 한번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냥 가족이 아니라 한 남자와 한 여자로서 말이에요. 너무 늦기 전에